안녕하세요, 빌스트입니다. 먼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인중개사를 어디서 어떻게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할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드리고자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상가 사무실, 건물, 토지, 공장, 아파트 전월세, 매매, 원투룸 등이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회사를 찾고 그 분야를 정할 수 있는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는 세 군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은 구인구직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네이버 카페 035 많이 이용하셨죠? 거기서 구인구직을 찾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채용 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와 사람인을 통해서 채용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회사를 찾고 무한히 면접을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를 고르는 기준 3가지인데요. 제가 이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좋은 회사를 만났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사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날 놀고 있는 회사, 맨날 놀고 있는 대표 밑이라면은 그 회사의 목적지는 불보듯 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회사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평적이고 정보 교류가 원활한 조직에 가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고 지식이 습득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롤모델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회사의 롤모델이 연봉 1억이라면은 여러분도 그 1억은 벌 수 있다는 가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롤모델이 얼마나 버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여러분의 미래 소득을 알 수 있는 점입니다. 저는 이 3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50군데 정도의 면접을 보았고, 전월세, 분양, 상가 사무실 다 경험을 하고 결국 저는 빌딩 시장으로 왔는데요. 이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만족하는 중개생활과 만족하는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 군데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면 성공 못한다. 이렇게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둥지를 찾기 위해서 제 철학과 제 기준을 정립을 했고 부합하는 곳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일주일 만에 회사를 바꾸기도 했고요. 많이 면접 보십시오. 중개업의 가장 큰 특징이 문턱이 낮기 때문에 쉽게 면접을 보고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오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맞는 곳을 또 찾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본인의 확신입니다. 그 확신만 있다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중개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잦은 실행과 도전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상가 사무실을 경험해본 우리 중개사님과 주택을 전문으로 중개했던 중개사님을 모시고 잠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로를 도와줄 두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빌산한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이제 빌딩 매매 파트에서 소속되어 있는 전환준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빌산한 중개법인 빌딩 중개 파트에서 팀장으로 소속되어 있는 정혜운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진로,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두 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우선 완준 중개사님부터 어떻게 공인중개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좀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직장 생활 할 때도 이제 좀 부동산 분야에 좀 관심이 있어서 뭐 투자도 그렇고 뭐 강의도 뭐 이런 걸 듣긴 했었어요. 예.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던 좀 뭐 인플루언서 뭐 이제 사업체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좀 부동산 중개업 분야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걸 자청? 알게 되면 네. 알게 되면서 네.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뭐 이런 분과 함께 같이 일을 해보고 싶었고, 네. 이제 또 제가 관심 있던 부동산 분야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일을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가 사무실을 처음에 먼저 시작하게 되셨죠? 네, 맞습니다. 상가 사무실 쪽에서 먼저 일을 했습니다. 상가 사무실은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빌딩과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상가 사무실은 일단 어떻게 보면 호흡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호흡이요? 네. 계약 시점부터 이제 잔금까지 기간이 굉장히 빌딩 매매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주변만 둘러봐도 뭐 공실이나 이제 상가, 뭐 음식점들, 사무실들 이렇게 워낙 많다 보니까 워낙 많죠. 제가 진짜 발로 뛰어서 이제 확보해야 되는 매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정말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쉴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하기 싫어서 그만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뭐 다른 이유에서 제가 빌딩 매매업으로 넘어오긴 했는데 네. 일단 상가 사무실의 좀 장점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이 일단 많고 매물이 많은 만큼 또 거래도 많이 이루어질 수 그쵸. 있는 구조라서 또 그런 또 호흡이 짧게 이제 일하는 거에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입은 어떠한가요? 중개업이 다 뭐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상가 월세 수준에서 보통 중개 수수료가 발생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빌딩 매매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 수입이 어떻게 보면 좀 덜한 편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한 달에 한 200-300 정도 수준에서는 벌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두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저는 일단 그만두게 된 계기는 매일같이 이제 뭐 매물들을 뭐 사진 찍으러 가고 네. 확보하고 뭐 광고 올리고 단순 작업이 네. 좀 많다 보니까 중개업에 대한 뭔가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었고 내가 중개를 한다는 그냥 단순 중개보다는 또 고객들 만나서 이분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뭐 이런 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보고 싶었어서 그렇게 좀 알아보던 와중에 이제 빌딩 매매업이라는 걸 알게 됐었고 빌딩 매매 분야가 뭐 아무래도 이제 고객이 어쨌든 자산을 좀 관리해주고 이제 소개해주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좀 저는 메리트를 느껴서 이쪽으로 좀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상가 사무실이라는 그런 분야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이제 움직이시는 거 엄청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빨리 내가 뭔가 일을 이제 성취감? 빠른 성취를 요구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그렇죠.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빠르게 반응이 오는. 그렇죠. 음, 뭐 내가 이제 뭐 소개를 해서 이제 계약부터 뭐 이제 잔금까지 뭔가 이제 빠른 호흡으로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성취감 느끼면서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드백이 되게 빠른 것을 요구하시고 네. 성취감이 빨리빨리 충족이 되시는 분들에게 되게 네. 맞을 수 있는 일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혜운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공인중개사를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저는 아예 이 사회생활 시작이 공인중개사를 하게 된 거예요. 뼛속부터 네, 공인중개사, 네. 걸음마부터 공인중개사. 네, 뭐 어머니도 하고 계셨고 아, 어머니가 이제 권유를 해주셨어요. 너도 네. 해보는 게 어떠니? 이래서 저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시작 분야는 어디서 시작을? 저는 아파트 쪽 이제 전월세 매매를 했었고 네. 기간은 한 대략 한 3년 정도? 아, 3년 정도? 네네네. 아파트 전월세 하면서 수입이라든지 그 환경은 어떠했나요? 보통 이제 아파트 전월세나 매매는 1층 부동산들이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이제 전 직원이다 보니까 실장 직급으로 들어가게 됐죠. 네. 예, 달에 뭐 평균 200에서 250 많이 벌면 500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많이 벌 때는 500, 그 다음에 네, 네. 2, 300. 네네네. 급여가 있었나요? 네, 기본급이 있었고 130만 원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만족이 되셨나요? 아니요. 어떤 부분이 좀 잘 맞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셨나요? 잘 맞지 않는 부분은 사실 없었어요. 그냥 네. 일하는 것도 편하고 뭐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사이클을 익히고 나니까 네. 사실 솔직히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거든요. 길게 하면 좋았는데 단순히 이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 분야가 중개에서 아파트 네. 이 분야를 계속 오래 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나이에 비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좀 더 큰 시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너무 조금 단조롭다 보니까 네. 좀 한 건 한 건 좀 새로운 거를 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빌딩 중개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아파트 뭐 전월세 매매 시장은 어느 분들에게 잘 맞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한 30대 후반부터 40대, 50대 이러신 분들이 하기는 좋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빌딩 시장보다는 조금 더 친밀성을 요한다고 해야 되나? 손님들한테? 전문성보단 친밀성이 더 중요한. 전문성이 사실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좀 매너를 갖추시고 네. 좀 이제 손님들을 대하는 그런 스킬들이 제가 봤을 땐 사실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상대평가를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앞에 있는 중개사무소 같은 경우는 크게 상대평가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을 보고 오시고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오시는 분들을 한해서 좀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봐도 뭐 전문성도 있으면 당연히 더 도움이 되겠지만 친밀과 화합 네. 그런 특성이 더 네. 중요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들 그런 이제 스키풀한 분들이 좀 더 잘 네. 맞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버신 분은 한 어느 정도 버셨나요? 제가 있었던 사무실이 사실 제일 일을 잘 하셔가지고 제일 많이 버셨는데 그래요? 네. 잘 버실 때는 그냥 억은 찍으셨던 것 같아요. 한 한 달에. 달에? 한 달에 억이요? 네, 한 달에. 근데 이게 편차가 조금 이게 아무래도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그 흐름을 타잖아요. 네. 그럴 때 아니면 막 잘 될 때는 달에 억은 찍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한 3년을 지켜봤잖아요. 네. 한 얼마를 보셨어요? 한 그래도 못해도 1년에 한 4, 5억씩은 벌지 않으셨을까요? 1년에 4, 5억 정도요? 네네. 근데 일을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스킬풀이라고 네. 말하셨던 부분이 그런 게 저희 사장님도 좀 약간 다른 사장님들에 비해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행동을 좀 하셨다고 해야 되나? 말투라든지 뭐 고객들을 대하는 거라든지 네. 좀 애티튜드가 좋으셨던 것 같아요. 나이는 어느 정도? 나이는 한 이제는 50대 초반 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40대이셨구나. 네네네네. 상당히 돈을 많이 버셨네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정말 건물 시장이 가장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전 했었지만 이렇게 아파트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버는 분들이 계시는 거 보니까 자기 특성에 맞는 분야를 잘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농구 선수가 축구한다고 하면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각자에 맞는 분야를 최대한 빨리 찾는 게 가장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오늘입니다. 주택에서 경험했던 우리 정혜훈 팀장님과 그 다음에 상가 사무실을 경험했던 우리 전완준 중개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번에는 빌딩 전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약적으로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빌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웃어주세요. 너무 경직됐어. 엄청 웃었네.